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 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 그저께 유튜브 영상에 이어서 국세청에서 올려주신 조합원 입주권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실수 톡톡. 오늘은 5번 항목입니다. 5번째 사례인데요. 이건 아마 재개발 구역 안에 초기에 부동산을 개업을 하셨다든지 이런 소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흔히 하실 수 있는 그런 실수 사례입니다. 그리고 양도를 하신 분도 세금을 아예 그냥 생각을 안 하시고 바로 세무사님께 조언을 구해야지 이러신 분들은 뭐 이렇게 계산을 안 하지만 뭐 입주권은 그냥 일반 세율인데 이러면서 예사로 생각하고 세금을 신고하시는 분들이 흔히 하실 수 있는 실수 사례가 되겠고요. 한번 볼까요? 어디에서 실수가 나오냐 했더니 이 항목이 장특공 적용하는 금액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조합은 입주권을 양도를 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잘못 적용한 사례 이렇게 되어 있죠. 장특공제가 요거는 적용되는 게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장특공 자체가 적용되는 게 여기 체크 포인트 보면 나중에 나와 있는데요. 부동산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만 이 장특공은 적용이 되는 녀석이고 부동산을 취득을 할 수 있는 권리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 입주권대가 있죠. 분양권 그거는 권리거든요. 권리. 나중에 건물을 그 토지와 건물을 취득을 할 수 있는 그 권리예요. 권리. 입주권은. 근데 장특공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옛날에 크게 살았던 그 집이고 오랫동안 살다가 지금 관리처분인가가 이제 나서 지금 뭐 이주한다 해서 이주를 뭐 했는데 다 뭐 그대로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랬다가는 이제 낭패가 나는 거죠. 세금이 정말 꽤 차이가 납니다. 이것도. 피해가 많이 붙어 있는 그런 구역의 입주권은 이게 몇 천씩 뭐 업대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사례를 여기 실제 올라와 있는 사례 기준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실수 사례 고훈민 씨는 2016년 5월 취득한 A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A 입주권을 양도하고 관리처분 후에 파는 거니까 A 입주권을 양도한 게 되겠죠. 그러니까 주택 취득일로부터 입주권 양도일까지 주택 취득일은 재개발 사업신간하고 하기 그 전부터 사 있을 경우도 있고 어쨌거나 집을 샀던 그 취득일입니다. 그 날로부터 입주권을 양도하는 날까지의 전체 기간에 대해 장특공을 적용을 하여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추가 납부를 한 거예요. 비과세가 되는 케이스는 아니었던 것 같고 장특공으로 양도 차익을 이제 줄여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작게 신고를 한 게 되는 거죠. 요렇게 냈는데 이제 그 세금을 8년을 이분은 적용을 한 거예요. 산 날부터 파는 날까지 보유기간이 8년이었던 거죠. 근데 이 8년이 주택으로 보유한 것도 있고 입주권으로 보유한 기간도 있고 합한 게 8년이었던 거였고요. 요렇게 8년을 적용해서 4,400만 원으로 양도세를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요 장특공 적용하는 기간은 8년이 아니라 4년만 적용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 입주권에는 장특공 적용하면 안 돼요 이러면서 1억 300에 양도세를 내라고 날라온 거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를 체크해 보셔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크 포인트 전에요. 사례 설명을 한번 다시 보면 조합은 입주권을 양도를 할 때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입주권 양도하더라도 다른 집이 없고 요 하나만 가져 있고 관처 전에 보유했던 그 기간이 있었겠죠. 그 기간에 대해서 장특공이 적용이 되는데 보유 거주기간은 취득일부터 언제까지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로 계산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거를 조금만 풀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분이 집을 옛날에 그냥 집을 1억에 집을 하나를 샀습니다. 주택을. 이러다가
관리 처분 인가 나기 전에 사업식 인가가 나고 원래 120일 안에 우리가 감정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감정평가 받은 금액이 예를 들어서 2억을 받았어요. 감정평가를. 2억을 받았습니다. 감정평가를. 그리고 요거를 5억에 팔았어요. 이주 철거하고 동호수 추첨하고 나서 예를 들어 5억에 팔았습니다. 1억에 샀던 집을 2억 감정평가 받고 매도를 5억에 했습니다. 그러면 감정가에 P가 3억에 팔았네요. 그죠? P 3억에 이렇게 팔았습니다. 이럴 때 여기 고훈민님이라는 분은 취득가가 1억이고 내 양도가가 5억이니 5억에서 1억을 뺀 양도 차익이 4억에 대해서 내가 처음 1억을 집 살 때가 8년 전이었고 5억에 집 팔 때가 오늘 이 순간 산 날로부터 8년 지난 이 순간 양도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4억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8년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기간을 적용을 해서 그 세율을 찾아서 차감을 하고 양도 차익을 구해서 양도세 신고를 4,400만 원으로 신고를 했던 케이스였죠. 근데 이럴 경우에 실제로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하면요. 아까 1억에 샀죠. 1억에 샀고 예를 들어 이제 5억에 팔면서 P가 예를 들어 감정가 2억 받고 5억에 팔 경우에 아까 P가 3억이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어느 기간까지냐면 여기 관리처분 인가 1 요 이전만 장특공이 적용이 되는데,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 때 내 매도 금액은 뭘 기준으로 봐주느냐 하면 감정평가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특공을 적용할 양도 차익을 5억에서 1억을 뺀 4억으로 보는 게 아니라 2억에서 1억을 뺀 양도 차익이 어찌 됩니까? 그냥 1억이에요. 1억. 요 1억에 대해서 집으로만 보유했던 요 기간, 만약에 4년 만에 예를 들어 관리처분이 났다 하면 요 양도 차익에 대해서 4년의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차이가 확 나죠? 이해되십니까? 집으로만 보유한 거는 언제까지를 그 기간으로 보느냐? 관리처분 인가 기간까지만 보고, 그러면 집으로 판 그 금액은 어느 걸로 봐주느냐? 입주권 5억 판 걸로 보는 게 아니라 관리처분 인가 때 받았던 감정평가 금액, 그게 양도가액이에요. 장특공 적용할 때 양도가액입니다. 거기서 취득가액 1억을 뺀 양도차익, 그 1억에 대해서 장특공 기간과 그 세율을 적용을 하고요. 그러면 소장님, 이걸 제가 1억에 사가 2억 받은 게 아니고요. P를 주고 예를 들어서 2억에 샀어요. 그런 분 계시겠죠? 예를 들어서 2억에 샀어요. 2억에 매수를. 그랬는데 이제 한참 재개발이 정말로 되지도 않을 날 그런 시점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이 태풍이 오면 대지가 하늘을 날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훨훨 모든 게 난이든 잘난 거든 다 날아서 올라갈 그 시점에 2억에 샀어요. 근데 이게 감정평가가 1억 8천을 받았네요.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취득가액은 2억. 취득가액. 장특공 적용하는 그 양도가액은 1억 8천이죠. 그럼 결론. 마이너스 2천이죠. 마이너스 2천. 이 상태로 주택으로 사가지고 관리처분 받은 기간이 만약에 5년이 경과했다라고 합시다. 곱하기 5년, 마이너스 2천에 5년 백날 적용해 본들 장특공 적용될 금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빵이죠, 빵. 마이너스에 곱하면. 그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 이랬다가 이분이 2억에 샀다가 간평 1억 8천 받았는데 그 이후에 정말로 여기가 재개발이 잘 되고 핫해가지고 만약에 10억에 팔았다라고 합시다. 10억에. 이럴 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탁 팔면은 10억 빼기 2억, 양도차익 8억. 이 8억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게 한 10년 지나가 경과한 시점이라고 치면 양도차익 8억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장특공 기간 10년. 이거는 양도차익 이렇게 장특공이 적용되고 얼마 안 내도 되겠네. 이랬다가는 이제 세금 폭탄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은 장특공 적용되는 거 빵입니다, 빵. 아까 왜냐? 감정평가 1억 8천 받았고 나의 취득가액은 2억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매도한 이 10억은 차이 나는 8억 2천이 양도차익이 났네요. 그죠? 감정가 기준으로. 이 8억 2천은 입주권에 다 올라가 붙어 있습니다. 금액이. 장특공 적용 빵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런 분은 입주권으로 처분을 하시면 안 되고
이제 이런 경우는 집이 완공이 되는 시점이 올 거 아닙니까? 신축 아파트가 이제 완공이 됐어요. 그때 판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아까 2억에 샀고 1억 8천에 감정평가를 받았고 신축 완공되고 나서 예를 들어 12억에 팔았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아파트입니다. 이거는 완공이 돼서. 이럴 때는 그러면 소장님 아까 그 관리처분 인가일 때 1억 8천으로 계산을 하면 장특공 적용되는 거 빵이라 했는데 완공되고 나서 팔아도 이게 빵이에요? 그거는 또 아닌 거죠. 이럴 때는 그 추가 분담금 있죠. 그 낸 거. 그도 기간을 계산해서 양도 1로부터 그 추가 분담금 낸 거, 관처 이후 거까지를 적용을 해서 또 계산을 해줍니다. 그런 그 금액은 최초 취득한 날부터 끝까지 이렇게 될 거고, 그 이후에 아까 원래 입주권으로 적용이 돼서 하나도 장특공 못 받았던 거는 완공 후에 팔면 또 적용이 되겠죠. 그런 걸 잘 따져서 양도 시점을 잡으셔야 됩니다. 또 더 길게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영상이. 오늘은 국세청에 올라와 있는 2024년 5월 23일자에 올라와 있습니다. 조합원 입주권 양도소득세 실수 톡톡 5번 자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장특공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토지와 건물에만 적용되고 관리처분 인가일 그때 그 감정평가 받은 거에서 취득가액을 뺀 그 차익에 대해서 내가 입주권 신분일 때 처분할 때는 그렇게 적용이 되고요. 완공되고 나서 할 때는 두 개로 나누어서 적용합니다. 최초 취득한 거에서부터 완공일까지,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일부터 또 양도일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적용하니까 전문 세무사님하고 잘 상담하셔서 제대로 세금 야무지게 신고하셔야 추징이 안 나오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초롱부동산 TV 소장 방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